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박사입니다. 오늘은 비행 슈팅 게임의 세 번째 영상으로 적 체력과 플레이어 공격 레벨, 폭탄, 그리고 아이템 생성과 적용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와 마찬가지로 적도 체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이를 위해 적에게는 체력을 설정하고 플레이어에게 공격력을 설정하게 됩니다. 먼저 적 체력 데이터 관리를 위해 에너미 HP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스크립트를 살펴보면 현재 체력과 최대 체력 변수를 선언하고 외부에서 호출하는 테이크 데미지 함수는 매개 변수로 받아오는 데미지 값을 바탕으로 적의 체력을 감소시키고 적이 타격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적 캐릭터의 색상을 잠깐 바꾸는 히트 컬러 애니메이션 코루틴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체력이 0 이하가 되면 에너미 클래스의 온 다이 함수를 호출해 적 사망 처리를 합니다. 플레이어의 발사체로 사용되는 프로젝타일 스크립트로 가서 공격력을 나타내는 데미지 변수를 선언하고 발사체가 적과 부딪혔을 때 적을 사망시키는 에너미 클래스의 온 다이 함수가 아닌 적의 체력을 데미지만큼 감소시키는 에너미 HP 클래스의 테이크 데미지 함수를 호출합니다. 작성이 완료된 에너미 HP 스크립트를 에너미 프리팹의 컴포넌트로 적용합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플레이어의 발사체에 부딪힌 적은 빨간색으로 잠깐 색상이 바뀌고 발사체의 공격력이 1, 적의 체력이 4이기 때문에 4대를 맞게 되면 적이 사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와 마찬가지로 적의 체력 정보를 게임 화면에 출력합니다. 슬라이더 UI를 생성하고 이름을 슬라이더 에너미 HP로 설정합니다. 자식에 있는 핸들 슬라이드 에어리어를 삭제하고 슬라이더 컴포넌트의 인터랙터블을 체크 해제합니다. 슬라이더 UI의 크기를 와이드 100, 헤이트 30으로 설정하고 필 에어리얼의 레프트 라이트를 0으로, 필의 와이드를 0으로, 색상을 빨간색으로 설정합니다. 이 슬라이더 에너미 HP는 적이 생성될 때 각자 하나씩 생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뷰로 드래그해서 프리팹으로 저장하고 하이어라키 뷰에 슬라이더는 삭제하게 됩니다. 적을 생성하는 에너미 스포너 스크립트로 가서 적 체력을 표시하는 슬라이더 UI도 함께 생성합니다. 슬라이더 UI 프리팹을 저장하는 게임 오브젝트 변수와 캔버스를 나타내는 트랜스폼 변수를 선언합니다. 스폰 에너미 코루틴 함수에서 적을 생성할 때 적 체력 슬라이더 UI 생성을 위한 스폰 에너미 HP 슬라이더 함수를 호출합니다. 스폰 에너미 HP 슬라이더 함수는 슬라이더 UI를 생성하고 설정하는 함수로 인스턴테이트로 슬라이더 UI를 생성하고 생성한 슬라이더의 부모를 캔버스로 설정합니다. 계층 설정이 바뀌어 크기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슬라이더 UI의 크기를 1로 재설정합니다. 에너미 스포너 오브젝트로 가서 슬라이더 에너미 HP를 에너미 HP 슬라이더 프리팹 변수에 등록하고 캔버스 오브젝트를 캔버스 트랜스폼 변수에 등록합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적이 생성될 때 슬라이더 UI도 함께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적을 쫓아다니거나 적의 체력 정보를 출력하지는 않습니다. 슬라이더 UI가 적을 쫓아다니도록 하는 슬라이더 포지션 오토 세터 스크립트를 생성 및 작성합니다. 슬라이더 UI와 적 오브젝트의 거리를 나타내는 디스턴스, 타겟의 트랜스폼 정보를 나타내는 타겟 트랜스폼, UI의 위치 정보를 제어하는 렉트 트랜스폼 변수를 선언합니다. 셋업 함수는 슬라이더 UI를 생성할 때 호출되는 함수로 타겟 매개 변수에 적의 정보를 받아오게 됩니다. 레이터 업데이트 함수를 살펴보면 타겟 트랜스폼이 널이면 슬라이더 UI가 추적할 대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슬라이더 UI를 삭제하게 됩니다. 31번 줄에 카메라.main.world2screen 함수는 월드 좌표를 기준으로 현재 모니터 화면 안에서의 좌표값을 구하게 됩니다. UI는 모니터 화면 안에서의 좌표를 사용하고
게임 오브젝트들은 3차원의 넓은 게임 월드상의 좌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처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적의 좌표를 기준으로 구한 화면 좌표, 스크린 포지션과 디스턴스를 더하면 슬라이더 UI가 배치되어야 하는 좌표값이 나오게 됩니다. 슬라이더 에너미 HP 프리팹에 우리가 방금 만든 슬라이더 포지션 오토 세터를 컴포넌트로 등록하고 디스턴스를 이렇게 인스펙터 뷰에서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에너미 스포너 스크립트로 가서 슬라이더 포지션 오토 세터 클래스에 셋업 함수를 호출하고 매개 변수에 방금 생성된 적 에너미의 트랜스폼 정보를 입력해 방금 생성된 적을 방금 생성한 슬라이더 UI가 쫓아다니게 합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적 오브젝트의 하단에 슬라이더 UI가 적을 계속 쫓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적의 체력 정보를 슬라이더 UI에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미 HP 스크립트로 가서 적의 체력 정보를 외부 클래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퍼티를 생성합니다. 적의 체력을 UI에 출력하는 에너미 HP 뷰어 스크립트를 생성 및 작성합니다. 이 스크립트에서는 에너미 HP 클래스에서 적의 현재 체력과 최대 체력 정보를 가져와 슬라이더 클래스의 밸류 값에 적용해 슬라이더가 얼마나 채워져야 할지 설정하게 됩니다. 슬라이더 에너미 HP 프리팹에 에너미 HP 뷰어 스크립트를 컴포넌트로 적용합니다. 에너미 스포너 스크립트로 가서 슬라이더 UI에 있는 에너미 HP 뷰어 컴포넌트에 셋업 함수를 호출하고 이때 enemy.getComponent enemy HP를 매개 변수로 설정해 방금 생성된 적의 체력 정보를 넘겨주게 됩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적 오브젝트의 하단에 표시되는 슬라이더가 적의 체력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 공격 레벨에 따라 발사하는 발사체의 개수, 방향 등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웨폰 스크립트로 가서 공격 레벨 변수 어택 레벨을 선언하고 try 어택 함수에서 실제 공격이 이루어질 때 기존의 인스턴티에이트를 삭제하고 어택 바이 레벨 함수에서 발사체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어택 바이 레벨 함수는 어택 레벨 변수의 값에 따라 생성되는 발사체의 개수와 방향 등을 다르게 설정하는 함수입니다. 어택 레벨이 1일 때 기존과 같이 전방으로 이동하는 발사체 하나를 생성, 어택 레벨이 2일 때 전방으로 이동하는 발사체를 약간의 간격을 두고 2개 생성, 어택 레벨이 3일 때는 전방으로 하나, 좌우 대각선 방향으로 각 1개를 생성하게 됩니다. 아래에 작성된 주석과 같이 프로젝타일 클래스의 데미지 변수에 접근해 어택 레벨에 따라 공격력도 다르게 설정 가능하며 어택 레벨을 더 추가해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어택 레벨은 추후 아이템 챕터에서 아이템을 획득했을 때 상승하도록 설정됩니다. 지정된 위치까지 이동해서 애니메이션을 재생한 뒤 모든 적 운석을 폭발시키는 플레이어의 폭탄을 구현합니다. 플레이어의 폭탄으로 사용되는 스프라이트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이름을 플레이어 붐으로 설정합니다. 플레이어 폭탄 이미지로 사용할 플레이어 붐 텍스처를 선택하고 스프라이트 모드를 멀티플로 어플라이를 눌러 저장하고 에디터 뷰로 이동해서 자동으로 분할을 합니다. 플레이어 붐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정보를 리셋하고 보여지는 이미지를 플레이어 붐 0번 이미지로 설정, 오더인 레이어를 1로, 애니메이션 재생을 위해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를 적용하고 프로젝트 뷰로 가서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하나 생성해서 이름을 붐으로 설정하고 플레이어 붐에 등록해 줍니다. 애니메이터 뷰로 가서 지정된 위치까지 이동할 때는 아무런 애니메이션이 없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으로 빈 상태를 하나 만들고 이름을 붐 무브 센터로 설정합니다. 프로젝트 뷰에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고 이 애니메이션을 플레이어 붐 애니메이터에 등록합니다. 트리거 파라미터를 하나 만들어서
이름을 onBoom으로 설정하고 boom move 센터에서 boom으로 이어지는 상태 전위를 생성한 다음 상태 전위를 선택해서 has exit time의 체크를 해제하고 컨디션에 onBoom 파라미터를 등록합니다. 애니메이션 뷰로 가서 샘플스를 12로 설정하고 플레이어 붐 애니메이션 재생 이미지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재생되는 동안 이미지의 크기도 변화시키기 위해 Add 프로퍼티를 눌러 트랜스폼에 있는 스케일 프로퍼티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스케일의 마지막 프레임을 이미지와 같은 3프레임으로 이동시킵니다. 스케일 설정을 위해 커브 탭으로 가서 스케일의 시작값은 1, 마지막 종료 값을 3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폭탄을 사용했을 때 운석을 삭제하기 위해 add 태그로 메테오라이트 태그를 생성하고 메테오라이트 프리팹의 태그를 메테오라이트로 설정하게 됩니다. 메테오라이트 스크립트로 가서 외부 클래스에서 운석이 사라질 때 호출하는 onDie 함수를 생성합니다. 폭탄 오브젝트의 이동과 운석, 적, 삭제를 제어하는 플레이어붐 스크립트를 생성 및 작성합니다. 이동하는 속도 제어, 소리, 지연 시간 등을 설정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move to center 함수와 onBoom 함수를 정의합니다. move to center 코루틴 함수는 폭탄이 생성되어 지정된 위치까지 이동하는 함수로 while 반복문 내부에서 러프 함수를 이용해 시작 위치부터 종료 위치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세 번째 매개 변수에 %를 그대로 작성하면 등속도에 선형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애니메이션 커브를 이용하면 그래프의 X축이 % 정보가 되고 X축 % 값에 대응하는 Y축 정보가 반환되어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 이동을 다르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동이 완료되면 애니메이션을 변경하도록 setTrigger onBoom 함수를 호출하고 재생하는 사운드 파일을 boom 오디오 변수에 저장된 파일로 변경해 사운드를 다시 재생하게 됩니다. onBoom 함수는 현재 게임 내에 존재하는 모든 운석, 적을 찾아서 폭발시키는 함수로 GameObject.findGameObject with tag 함수를 사용해 하이어라키 뷰에 있는 모든 게임 오브젝트 중 에너미 태그를 가지는 게임 오브젝트의 정보를 에너미스 배열 변수에 저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메테오라이트 태그를 가지는 모든 오브젝트 정보를 메테오라이츠 배열 변수에 저장합니다. 반복문을 이용해 에너미스 배열과 메테오라이츠 배열에 있는 적과 운석에 onDie 함수를 호출해 적과 운석을 모두 파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estroy 게임 오브젝트를 호출해 폭탄 오브젝트 본인도 삭제합니다. 플레이어붐 스크립트를 플레이어붐 게임 오브젝트의 컴포넌트로 적용하고 커브 그래프의 정보를 화면과 같이 설정하게 되면 플레이어붐 스크립트의 % 변수를 X축에 대입해서 나오는 Y축 값으로 이동 거리가 설정됩니다. 즉 처음에 많은 거리를 이동하게 되고 뒤로 갈수록 점점 짧은 거리를 이동해 마지막에는 목표 지점에 도착하도록 설정하게 됩니다. 이런 그래프를 했을 때는 등속도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런 그래프를 했을 때는 처음에 천천히 움직이다 마지막에 큰 거리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오디오 클립은 사운드 파일을 저장하는 클래스로 boom 오디오 변수에 explosion to sound를 등록합니다. 소리 재생을 위해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오디오 소스의 오디오 클립 변수에는 블룹 다운 피치 사운드를 등록합니다. 폭탄이 이동할 때는 처음 오디오 소스에 등록되어 있는 블롭 다운 피치 사운드를 재생하고 이후 애니메이션 재생과 적 운석 삭제 시에는 boom 오디오에 등록된 explosion to sound를 재생하도록 설정합니다. 플레이어붐 오브젝트의 boom 애니메이션 이벤트 함수 설정을 위해 애니메이션 뷰로 가서 add 이벤트 버튼을 눌러 이벤트를 생성하고 이벤트를 애니메이션 재생이 끝나는 4프레임에 등록시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이벤트에 재생할 함수를 onBoom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폭탄 오브젝트를
프로젝트 뷰로 드래그해서 프리팹을 생성하고 하이어라키 뷰의 오브젝트는 삭제합니다. 폭탄 생성 제어 함수 스타트붐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 웨폰 스크립트로 가서 폭탄 프리팹 생성 가능한 폭탄 개수 변수를 선언하고 현재 폭탄의 개수가 1개 이상이면 폭탄의 개수를 1개 감소시키고 폭탄 프리팹을 현재 플레이어 위치에서 생성하는 스타트붐 함수를 작성합니다. 폭탄 생성키를 눌러 폭탄을 생성하도록 플레이어 컨트롤러 스크립트로 가서 폭탄 생성키를 Z키로 설정하고 폭탄 생성키를 누르면 웨폰 클래스의 스타트붐 함수를 호출하도록 합니다. 플레이어 오브젝트의 웨폰 컴포넌트에 있는 붐 프리팹 변수에 플레이어 붐 프리팹을 등록합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Z키를 누를 때마다 폭탄이 플레이어 위치에서 생성되어 게임 화면의 중앙으로 이동하고 이동이 완료되면 애니메이션 재생 후 현재 게임에 존재하는 모든 적, 운석을 삭제하게 됩니다. 이미지와 텍스트 UI를 사용해 플레이어가 소지한 폭탄의 개수를 화면에 출력합니다. 이미지 UI를 생성하고 이름을 이미지 붐으로 설정합니다. 폭탄의 개수를 나타내는 텍스트 UI를 생성하고 이름을 텍스트 붐으로 설정합니다. 웨폰 스크립트로 가서 다른 클래스에서 폭탄 개수 붐 카운트 변수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프로퍼티를 생성합니다. 폭탄 개수를 UI에 출력하는 플레이어 붐 카운트 뷰어 스크립트를 생성 및 작성합니다. 업데이트 함수에서 웨폰 클래스의 붐 카운트를 텍스트에 출력하도록 설정합니다. 텍스트 붐 오브젝트에 플레이어 붐 카운트 뷰어 컴포넌트를 적용하고 웨폰 변수에 플레이어를 등록합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현재 플레이어가 소지하고 있는 폭탄의 개수가 화면에 표시되며 폭탄을 사용하게 되면 개수가 1개씩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워업 아이템은 웨폰 클래스의 어택 레벨 변수를 증가시키는 아이템입니다. 파워업 아이템으로 사용되는 스프라이트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이름을 아이템 01 파워업으로 설정합니다. 아이템의 크기를 0.5로 설정하고 보여지는 이미지에 아이템 01 텍스처를 적용하고 오더인 레이어를 1로 오브젝트의 이동을 위해 무브먼트 2D 스크립트를 적용한 후 이동 속도를 1로 설정합니다. 파워업 아이템을 프리팹으로 설정하고 오브젝트를 삭제합니다. 적이 죽었을 때 일정 확률로 파워업 아이템을 생성하도록 에너미 스크립트로 가서 생성되는 아이템 프리팹 배열 변수를 선언하고 적이 죽을 때 호출되는 onDie 함수에 스폰 아이템 함수를 호출합니다. 스폰 아이템 함수에는 랜덤.range로 0부터 99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 스폰 아이템 변수에 저장하고 해당 변수의 값이 0에서 9 사이이면 아이템 프리팹 배열에 0번 프리팹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즉 10%의 확률로 파워업 아이템을 생성하게 됩니다. 에너미 프리팹의 컴포넌트에 있는 아이템 프리팹 배열에 아이템 01 파워 프리팹을 등록합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적을 죽였을 때 일정 확률로 파워업 아이템 P가 등장하게 됩니다. 현재는 아이템과 부딪혀도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어택 레벨 설정이 가능하도록 프로퍼티 수정을 위해 웨폰 스크립트로 가서 set과 게시 가능한 어택 레벨 프로퍼티를 생성합니다. 이때 set에서 massf.clamp를 이용해 설정되는 어택 레벨이 최대 공격 레벨, 맥스 어택 레벨을 넘어가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아이템 이동과 획득 시 처리를 제어하는 아이템 스크립트를 생성 및 작성합니다. 열거형으로 아이템을 구분하는 아이템 타입을 정의하고 awake 함수에서 아이템의 이동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온트리거 엔터 2D 함수를 이용해 아이템과 부딪힌 오브젝트가 플레이어이면 use 함수를 호출해 아이템 획득 시 효과를 적용하고 destroy 게임 오브젝트로 아이템을 삭제합니다. use 함수에는 아이템 타입이 파워업이면 플레이어의 웨폰 클래스에 있는 어택 레벨을 1 증가시키도록 합니다. 아이템 01 프리팹에 아이템 컴포넌트와 서클 콜라이더 2D 컴포넌트를 적용합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적을 죽여 등장하는 피 아이템을 획득했을 때 공격 레벨이 증가해 다양한 공격을 연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폭탄 아이템은 웨폰 클래스의 붐 카운트 변수를 증가시키는 아이템입니다. 폭탄 아이템으로 사용되는 스프라이트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이름을 아이템 02 붐으로 설정합니다. 폭탄 아이템의 프리팹을 생성하고 오브젝트를 삭제합니다. 적이 죽었을 때 일정 확률로 폭탄 아이템을 생성하도록 에너미 스크립트로 가서 스폰 아이템 함수에 else if 구문으로 스폰 아이템이 15 미만일 때 아이템 프리팹 배열에 1번 프리팹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0에서 9일 때는 if가 실행되기 때문에 else if가 실행되려면 10에서 14 사이의 값이 나와야 합니다. 즉 5%의 확률로 폭탄 아이템을 생성하게 됩니다. 에너미 프리팹의 컴포넌트 아이템 프리팹 변수에 아이템 02 붐을 등록합니다. 외부에서 붐 카운트 설정이 가능하도록 프로퍼티 수정을 위해 웨폰 스크립트로 가서 붐 카운트 프로퍼티를 set도 가능하도록 수정합니다. 이때 set에서 massf.max를 이용해 설정되는 붐 카운트의 값이 0 이상이 되도록 설정합니다. 폭탄 아이템 획득 처리를 위해 아이템 스크립트로 가서 아이템 타입 열거형에 붐을 추가하고 use 함수의 스위치 케이스 조건에 아이템 타입이 붐이면 플레이어의 웨폰 클래스에 있는 붐 카운트를 1 증가시키도록 합니다. 아이템 02 붐 프리팹을 선택해서 아이템 컴포넌트와 서클 콜라이더 2D를 적용하고 아이템 타입을 붐으로 설정합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적을 죽여 나오는 B 아이템을 획득하면 이렇게 폭탄이 하나 충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체력 회복 아이템은 플레이어 HP 클래스의 커렌트 HP 변수를 증가시키는 아이템입니다. 체력 회복 아이템으로 사용되는 스프라이트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이름을 아이템 03 헐트로 설정합니다. 적이 죽었을 때 일정 확률로 체력 회복 아이템을 생성하도록 에너미 스크립트로 가서 스폰 아이템 함수의 else if 구문으로 스폰 아이템이 30 미만일 때 아이템 프리팹 배열에 2번 프리팹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16에서 29 사이의 값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15%의 확률로 체력 회복 아이템을 생성하게 됩니다. 에너미 프리팹 컴포넌트의 아이템 프리팹 변수에 아이템 03 헐트를 등록합니다. 외부에서 커렌트 HP 설정이 가능하도록 프로퍼티 수정을 위해 플레이어 HP 스크립트로 가서 커렌트 HP 프로퍼티를 set도 가능하도록 수정합니다. 이때 set에서 massf.clamp를 이용해 체력이 0에서 max HP 사이의 값으로 설정되도록 합니다. 체력 회복 아이템 획득 처리를 위해 아이템 스크립트로 가서 아이템 타입 열거형에 HP를 추가하고 use 함수의 스위치 케이스 조건에 아이템 타입이 HP이면
플레이어의 플레이어 HP 클래스에 있는 커렌트 HP를 2 증가시키도록 합니다. 아이템 03 헐트 프리팹에 아이템 컴포넌트와 서클 콜라이더 2D 컴포넌트를 적용하고 아이템 타입을 HP로 이지 트리거를 체크해 줍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적을 죽여 생성되는 하트 아이템과 충돌했을 때 플레이어의 체력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적 체력과 플레이어 공격 레벨, 폭탄, 아이템 생성과 적용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